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임박이 해외여행 수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 여행사에 따르면 판매 중인 사이판 여행 상품이 올 연말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 여행사는 지난달 초 자사 고객에게 사이판 여행 상품을 알렸는데 그 주에만 예약자가 1,500명가량 몰렸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떠날 수 있는 사이판 여행은 예약한 우리나라 국민이 무려 4,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이판과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격리를 면제해주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지난 6월 말 체결했는데 이 체결 초기에만 해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트래블 버블 협정을 추가로 맺은 싱가포르도 다음 달 중순부터 현지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을 맞은 외국인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어서 여행업계의 기대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는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서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접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및 효과 불신 등의 이유로 망설이는 분들이 일부 있다면서 미접종자들은 언제든지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18세 이상 중 접종하지 않은 인원은 421만 5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297명으로 확진자 수는 총 33만 2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면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3,992만 3,7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7%에 해당하고요.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는 3,044만 4,700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59.3%에 해당합니다. 이 외제차 할부금을 갚으려고 여자친구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만 19세 보험 설계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이 B양을 만나기 시작한 이유는 이성교제가 아닌 4억에서 5억 수준의 사망 보험금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A군은 보험금을 받아 자신이 몰고 다니던 외제 차량의 할부금을 갚으려는 목적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군은 5개월 동안 B양을 만나면서 B양의 명의로 보험을 들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으며 보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진 거짓 연애를 해왔습니다. 이후 친구 2명과 살인을 모의한 A군은 B양을 이벤트라 속여 인적이 없는 곳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도주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야말로 열풍입니다. 그 안에 우리 전통 놀이가 있죠. 이 놀이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보시죠.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날은 갈수록 서늘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든든한 외투 하나 외출하실 때 챙겨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오늘도 가을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오늘 밤까지 영남 지역에는 5에서 30mm,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6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0도에서 22도, 한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선이 예상됩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도 세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급격한 체온 변화 이상 없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100세 인생을 위한 첫걸음 행복한 아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혜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진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아 식품생명공학 박사,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현진 피부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을 챙길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주름 없이 팽팽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 중년의 고민 노화입니다. 그렇죠. 뭐 노래도 있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근데 이런 노래만 들어도 얼마나 서글퍼져요. 진짜 네. 이 노화 정말 맞고 싶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하시지만 이 가는 세월 붙잡아 보겠다고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춘 운동법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아니, 저희 어머니도 언젠가부터 피부도 굉장히 푸석해졌다고 하고, 이제는 눈도 침침하시대요. 가는 세월 붙잡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정말 그 노화를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몸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요. 노화란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싱싱한 과일이라든지 생선 같은 거를 바깥에 오래 놔두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는 증상을 보실 수 있죠. 이 같은 현상이 바로 노화가 건조로 이동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쓰시는 말로 하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잖아요. 건조되는 걸.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몸도 역시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신생할 때에는요, 거의 8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던 몸속 수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한 60%, 노인이 되면은 55%까지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부가 점점 뭐 이렇게 탱탱하지 않고 쭈글쭈글해진다, 자꾸 푸석푸석해진다, 갈라진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몸속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면서 건조가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네. 사실 저는 아직 뭐 나이, 노화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닌데 저는 피부 자체가 악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울 되면 막 당기고 푸석해지고 이래요. 근데 이런 피부 아무래도 날씨가 건조해지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처럼 이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질 때부터 우리의 건조는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이렇게 겨울로 가는 초입부터 우리가 건조함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추워지면 여름철의 절반 수준으로 습도가 뚝 떨어져요. 30% 이내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있는 유수분 각질층에 있는 수분, 유분들이 다 대기 중으로 날아가게 돼요. 여기다가 뭐 히터 틀죠, 이제 보일러 틀어야죠, 이렇게 추워지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이 더 바짝 날아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렇게 탁 추워지면요, 네. 아침에 느껴요. 아침에? 그게 코가 땡겨. 맞아.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근데 이 노화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이 노화의 원인을 같이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특급 처방을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자, 오늘 화요일 건강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노화. 우리가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것을 알면 늦출 수는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화의 원인, 그 원인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모모가 건조하면 빨리 늙는다. 뭘까요? 피부인가? 피부, 저도 피부 생각했어요. 그렇죠? 뭐 피부가 건조하면? 그렇죠. 모모 가니까 보겠습니다. 정답은 세포? 세포가 건조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포가 건조한지 뭔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설명 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수분이라고 하는 네. 것은요, 이 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세포 내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내로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남는 수분이 바깥으로 돌면서요, 세포 조직 사이에 끼게 되고 바로 수독이라고 하는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우리 몸의 더러운 물 웅덩이가 여러
여러 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부종입니다. 이렇게 몸속 세포 내로 들어가야 될 수분 자체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 웅덩이로 뺏기게 되면 몸이 자꾸 붓고요. 또 건조해지고 노화라고 하는 증상이 점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이라 하더라도 세포 내 수분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어떤 노화 자체가 진행되는 충분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50이다 하더라도 세포 내 수분 자체가 제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젊음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피부는 왜 이게 세포가 자체가 건조해지는 건가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물은요. 세포 내액이라는 게 있고 세포 외액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내액은요. 한 67%를 차지하고 세포 외액은 한 33% 차지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포 안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외액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수독 같은 부종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혈액이나 뭐 위장관 내에 있는 물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포 내액을 잘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노화를 할수록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세포 내액과 외액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질도 다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이 세포 간에 물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종도 생기고 세포에 건조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근데 세포가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아닌데 이 건조해졌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일단 세포가 건조해지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얼마나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심한 갈증을 느끼고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야, 가끔 식은땀 나는 아 진짜요? 둘 중에 하나 해당하니까. 예. 두 번째는 눈이 뻑뻑하고 침침하다. 이 뻑뻑한 건 맞아요. 네. 예. 세 건조증. 번째는 음식을 삼킬 때 사레가 자주 든다. 이런 것도 있구나. 예. 나는 것 같은데. 네 번째로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여러 접으시네요. 네. 다섯 번째로 하체가 자주 붓는다. 아 이건 제가 그래요. 하체 예. 부어. 여섯 번째 상처가 잘 생기고 잘 낫지 않는다. 잘 나지 않는 거는 옛날보다 훨씬 덜 낫지. 자, 몇 개예요? 저는 두 개. 두 개. 두 개. 난 네 개인데. 이재용 아나운서 4개예요. 오해돼요 선생님. 이 결과 어떻게 보는 거예요? 3개 이상이면요. 세포 건조 상태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어떡해. 5개 이상이라면 세포가 건조돼서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아닌가 봐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 나이 정도 되면요 이렇게 건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맞긴 맞아. 네. 아니 근데 사례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몸속에 수분량이 부족해지면은요, 수분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데, 그 중에 소화액이나 침 같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침이 적게 되면은요, 나오는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삼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침이 음식물하고 잘 섞여줘야지만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침이 줄어들면 그만큼 잘 섞이질 않으니까 네. 맛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입속에 침이 부족해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면은 세균 증식이 원활하게 되고 세균이 잘 치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나고 자꾸 이제 염증이 발생하는 이런 증상들이 입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세포가 건조한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 세포가 건조해지게 되면요. 일단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자체가 약해지게 되면 바로 상처가 잘 생길 수도 있고 잘 낫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세포 건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재용 아나운서를 위해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사람들이 그냥 이제 건조해지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맞아요. 단순히 생각을 할 수 네. 있어요. 네. 물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더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에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의 아주 많은 부분이 이 하체에 있어요. 맞아요. 하체 근육. 그래서 하체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분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체온 올리기. 체온을 올리면 물이
증발할까 봐. 일리 있어. 아니 운동을 하면 부종이 빠지잖아요. 네. 그게 좋은 물은 잘 보존을 하고 나쁜 물은 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메모하셨죠? 예, 네, 예, 운동하고 체온 올리기. 예. 네. 아 근데 또 겨울만 되면 유독 막 몸에 각질 나고 막 네. 가렵다고 맞아요. 계속 긁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건조 노화의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건조의 시작, 피부 건조증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는 유분하고 수분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유분, 수분, 지질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일단 각질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허옇게 되죠. 그리고 뻘겋게 되면서 막 건조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빨갛게 되고 가려워지고, 그러니까 소양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피부 건조성 습진으로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건조에서 시작해서 건조성 습진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괴롭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꼭 필요한 거 있잖아요. 효자손. 그것도 여기가 건조해지니까 이게 긁는 거거든요. 맞아요. 종일 긁으시잖아요. 이거 없으면 문에 가서 문으로 비비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삭신이 쑤신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더 나가서 삭신이 간지럽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게 건조증이 나타났을 때 특정 질환, 뭐 당뇨라든지 어떤 기존 선행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바꾸시면서요, 좀 고치실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좀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가렵다고 해도 긁지 마라입니다. 가려운데 어떻게 하는 아, 이거 힘들어. 어떻게 참아요, 이거를. 이게 참기 참 어려운데 긁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생기게 되면 일체적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또다시 가려움증이 진행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긁지 않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냉난방을 좀 과도하게 드신다든지 하는 것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 수분 자체를 약 40에서 한 6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습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샤워를 할 때도 샤워를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하시고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 할 때는 물로만 샤워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3분 이내에, 그러니까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려우면 좀 더 발라주고 자기 전에 좀 건조하다 싶으면 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뭐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물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가렵다. 그러면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게 좋겠죠. 네, 긁는 게 안 좋다 그랬잖아요. 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오히려 더 세균 감염 같은 게 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꼭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노화의 원인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가 건조하면 빨리 늙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유 없이 얼굴 살이 빠지면 땡땡 뭐 부족을 의심하라. 이것도 뭘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모가 뭘까요? 수분 부족 아니에요? 수분 이거 부족? 살 빠지면 영양소 부족. 영양소 부족. 영양소, 살 빠지면 뭘까요? 콜라겐. 콜라겐이에요? 이거 콜라겐이 그냥 피부 부족하면 미용 그래요? 아닌가? 노화의 오.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콜라겐이?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우리가 노안으로 보이는 양대 산맥이 있어요. 뭐냐? 탄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맞아요. 주름이 생기는 거.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안으로 보이는데 이거의 원인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라는 건요. 우리 전신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수의 단백질이죠. 게다가 피부 안쪽에 진피가 있잖아요. 네네. 진피의 90%를 구성하는 게 또 바로 콜라겐이에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이렇게 노안을 부르는 탄력 떨어짐, 주름을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네. 확실히 그래요. 저희 막내가 9살인데요. 네. 얘는 탱탱볼이야. 이렇게, 아이고, 이러고 이렇게 안아주면 그냥 탱탱해요. 그러니까. 피부도 그렇고 아우, 다. 달라. 자, 오늘 이 콜라겐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이분을 제가 방송 전에 네. 뵀는데요. 딱 느껴진 이미지는 엘레강스. 네. 엘레강스. 정말 우아하시고 고우십니다. 딱 보기에도 피부도 굉장히 좋아서 네. 노화 걱정이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의외네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배우 원종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더라고요. TV에서 많이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원종리입니다. 예. 평소에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건강에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제 모습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일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 이제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저 스스로가 건강을 정말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아주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제 목소리 들으셨을 텐데. 네, 네. 이 목소리 하며 이렇게 외모하며 저는 아나운서 선배신 줄 알았어요. 네, 전에 정말 네. 뭐 아나운서 출신이냐, 네. 네. 그런 제가 아나운서인 걸 알고 계시는 분 많으셨어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근데 건강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건강 관리를 하세요? 운동을 하신다든지 뭐. 네, 뭐 운동도 물론 운동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시간이 많이 들쑥날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뭘 배운다, 마음 좀 센 운동을 하기가 네.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드러운 쪽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랫동안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한국무용을 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한국무용. 어릴 때 이제 좀 했던 추억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들어도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혼자 음악만 틀어놓고 그러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걸 시작을 좀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 부채께나 펴보셨겠네요. 아니요. 아직 뭐 부채까지 필 정도는 좀 한참 더 가야 되고요. 네네. 시작하고 몇 개월 됐으니까 나중에 부채 한번 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극중에서 그 사모님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더 건강 관리 좀 하시는 게 아닌가. 피부 미용도 그렇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또 제가 여유 있는 집, 네, 그런 집 사모님 역을 하다 보니까 제 모습이 일단은 먼저 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 사실은 더 노력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방송에서 봤을 때 한 50, 60대 되겠거니 했는데 66살이지? 그랬어요? 66? 어머.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제 나이가 벌써 어느 그렇게 됐는데요. 사실은 옆에 주변에서 그렇게 안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봬요. 그러게 말이에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한결같으셔서요. 데뷔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감사하죠. 제가 이제 광고 모델로 사실은 먼저 데뷔를 네. 했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이제 드라마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오게 됐고 교양 프로도 제가 많이 예, 했고. 예. 네. 예. 이게 제가 듣기로는 콜라겐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들었는데 콜라겐에 어떤 관심이 이렇게 많으세요? 콜라겐이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들면서요. 네. 뭐 우리 여성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그 어떤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좀 없었으면, 그다음에 얼굴이 조금 덜 처졌으면, 탄력 맞아요. 이렇게도 많이 그 원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마사지라든가 외형적으로 피부를 많이 잘 가꾸면 좋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먹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겸용을 해야 이게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게 바로 콜라겐이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콜라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한국무용 통해서 운동도 하시고 지금 콜라겐도 잘 알고 계시고 네. 저는 반 전문가라고 들었는데 네. 오늘 또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긴 한데 정말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건강하다, 뭐 좋다 뭐 이러면 다 따라 해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새록새록 좋은 정보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더 좋은 정보 있으시면 제가 배워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욕심 많으면 저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러잖아요. 근데 건강 욕심은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욕심이 참 많으신. 자, 건강 욕심 좋습니다. 자, 네.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상을 보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생방송을 앞두고 사뭇 분주한 분위기가 감도는 스튜디오. 오늘의 주인공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는데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지금 이제 40분 방송이니까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원종예입니다. 언제 들어도 품격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 배우 원종예. 오늘은 드라마 속 사모님에서 벗어나 쇼 호스트로 변신하는 날인데요. 뭐 일부러 막 우아하게 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제 목소리, 제 분위기 그대로 해서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다 할래. 신상품 런칭 시간입니다. 평소에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홈쇼핑에서는 너무 우아하게 느리게 하면 안 되죠. 네, 너무 또 지루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우리 고객님들 마음을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쪽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송합니다. 프로 방송인인 그녀도 긴장하게 만드는 생방송의 매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할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본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잠시 후 그런 거 안 입으셔도요. 너무나 편안하면서 간결하면서 아, 그래. 수고했어. 방송 잘 마치셨나요? 네. 잘했어요. 목표 달성을 훨씬 넘게 그렇게도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또 조금 부족할 때도 있고 뭐 이런 때도 있죠, 뭐. 언제나 우아한 모습이 매력적인 배우 원종예. 과연 그녀의 일상도 같은 모습일지 궁금해졌는데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에요. 언제나 완벽한 그녀답게 집도한 깔끔 그 자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지는 집안 곳곳엔 오랜 시간 틈틈이 모은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었는데요. 여기에 일렬로 맞춘 구두 컬렉션까지. 야,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신발이 좀 많죠. 가장 아끼시는 하이힐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뭐 블랙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높죠. 그래도 이제 옷에 맞춰서 신어야 되니까 일할 때 잠깐씩 신으라고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이거는 완전히 이제 패션 방송할 때 오늘 조금 이런 것도 이제 셀프 뭐 옷에 맞춰서. 패션 방송을 제가 한 10년 넘게 했어요. 요것저것 옷에 맞춰서 신다 보니까 오래 신게도 되잖아요. 그래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60 중반 넘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어요. 전혀 힘들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이제는 높은 구두를 벗어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종래 씨. 집에 오면 편안한 옷차림으로. 집에 있는데 뭐 잘 차려입을 건 없잖아요. 그냥 편안한 옷차림 좋아해요. 아유, 저녁에는 뭘 해 먹을까? 배고프죠? 뭐 해 먹을까? 간단히 먹읍시다. 아, 그래요. 그럼 있는 거 우리 간단히 먹읍시다. 냉장고에 뭐가 있나? 그래, 그럼 연어를 살짝 굽고 야채를 깻잎하고 그냥 간편한 식단. 연기 경력만큼 화려한 주부 내공을 자랑하는 원종예. 그녀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바로 맛 좋은 연어구이인데요. 연어는 오메가3가 좀 많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다이어트 하는 데도 좋대요. 브로콜리야 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뭐 부담 없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잘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급할 때 막 대표 볶아 먹죠. 식사해 얼른. 한번 늦게 하자. 식사하는 모습조차 우아함 그 자체.
여기 찍어 먹어도 맛있죠? 응? 아무래도 그 전에 뭐 젊었을 때는 일하고 나서 배고파서 막 먹고 그래도 괜찮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이제 좀 치우고 잘 먹었습니다. 내가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드시려는 건 뭐예요? 요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아무래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칙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이 피부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배우 원종리가 지키는 또 다른 건강 수칙 하나, 바로 저녁 6시를 넘기지 않고 메이크업을 지우는 일인데요. 폼 클렌징으로 물세안을 하는데 마사지 솔 요걸로 고운 걸로 한번 거품 내서 한번 또 씻어내고 그 다음에 거즈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폼 클렌징을 묻혀서 살짝 또 닦아내요.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세안이 돼요. 메이크업 근데 지운 모습을 공개해서도 괜찮으세요? 뭐 어떻게 해요, 뭐 괜찮습니다. 피부과에 가서 제가 검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8살이나 어리게 나왔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썹 위에 여기 이마 쪽 관자놀이 조금 밑에 폭 파인 곳 쭉 내려오시면서 턱 있는 데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코 옆에, 네, 미관 옆에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어때요? 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매일 저녁 사뿐사뿐 춤을 추며 몸을 움직이는 그녀. 동작들이 부드럽고 유연하고 좋아서요. 운동도 제법 많이 돼요. 그리고 이게 호흡을 하면서 이 동작을 해야 돼서 이 호흡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밖에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똑똑하게 건강을 챙기는데요. 이것도 힘드네. 이게 무거워가지고 살 빠지겠네 정말. 근데 이 속에서 여기 옆구리하고 장을 누르면서 이게 돌아줘요. 장 운동해서 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잖아요. 강철 체력 과시하며 열심히 운동을 이어가는 종리 씨.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요. 오랫동안 정말 나이가 더 들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는 모습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드라마에 홈쇼핑에 가정일에 뭐 여러 가지로 바쁜데 관리를 아주 꾸준히 잘하시네요. 네, 저게 이제 저의 거의 뭐 반복되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또 저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저렇게 하면서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뭐 못하겠어. 이런 말은 안 해요. 제가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한 자기 관리와 함께 네. 꾸준한 나의 일 이게 또 중요하죠. 노화를 네. 막는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저희가 노화의 원인을 봤단 말이에요. 수분하고 콜라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가장 큰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그러면 수분하고 콜라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세포의 건조하고 콜라겐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피부 진피 안에는 콜라겐도 있고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네. 이거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도 콜라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콜라겐도 풍부해야 되고 히알루론산도 풍부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요 초록색 나뭇잎처럼 싱싱하고 촉촉하고 탄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영양분도 많고 수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뭇잎처럼 우리의 몸도 이렇게 바짝 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도 빠지고 영양분도 빠지니까 이렇게 쪼글쪼글해지고 바스락거리는 나뭇잎으로 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잎처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지 않도록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자꾸 처진다, 노화가 된다 하면 내 몸속에 콜라겐이 너무 부족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 저 좋고요. 김현진 선생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확인사사로 계속 하세요. 아니 하물며 나뭇잎 색깔도 새카매졌어. 아이, 글쎄요. 여기서 잠깐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몸속에 이 탄력질된 콜라겐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콜라겐이? 콜라겐의 생긴 모양이 있어요. 생긴 모양들처럼.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첫 번째가 청포묵, 두 번째가 돼지 껍질, 세 번째는 피복 전선 다발, 네 번째는 블록. 과연 어떻게 생겼을 겁니까? 아, 이거 어렵네요. 콜라겐을 어떻게 탱탱하게 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청포묵이 제일 탱탱한 거 아니에요? 글쎄, 돼지 껍질 아니에요? 청포묵 같아요. 네. 네. 청포묵 아니면 돼지 껍질일 것 같은데요. 돼지 껍질은 우리가 콜라겐이 많다고 많이 먹어서 그렇지. 응. 탱탱한 걸로 그렇지 봐서 않아요? 네. 응. 네.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답은 3번. 피복 전선 다발. 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 콜라겐은 이 가늘고 긴 단백질 가닥이요. 세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가지고 전선다발 같이 생긴 모양의 섬유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복 전선다발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개의 전선 형태의 피부다발 같이 생긴 콜라겐 형태가 이 얼마나 탄탄한지 지름 1mm 직경의 콜라겐이요. 피부에 약 40kg을 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피부에 콜라겐이 없다라고 하면 중력 때문에 피부가 다 아래로 쉽게 늘어졌을 건데요. 피부 자체를 이렇게 당겨보시면, 손가락을 당겼다가 놔보시면 이 피부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는 역할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한마디로 콜라겐은요, 세포와 세포를 끈끈하게 묶여서 우리 몸의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주변에 그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요,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도 나이가 있어도 예, 예.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주변에 계신 분도 완경이 되고 난 뒤에 피부 탄력과 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콜라겐하고 완경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우리가 완경이 되고 나면 굉장히 피부가 급속도로 네. 탄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완경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요,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완경이 되고 나서는요, 내 몸에 있던 콜라겐의 30%가 5년 이내에 뚝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도 매년 2.1%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대가 지나고 나면 정말 피부 탄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건조한 것도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증 환자를 보면 50대 연령에서 건조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촉촉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더 건조하는 걸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콜라겐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 만약에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발인데 모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탈모. 그리고 저기 푸석해지기도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탈모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머리카락도 푸석해지고 가늘어져요. 왜냐하면 모발 자체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두피도 피부잖아요. 두피 안쪽에 진피 내에 콜라겐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모낭을 지지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를 꽉 잡아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슬프네요. 탈모. 그 다음에 피부 보겠습니다. 콜라겐이 피부에 부족하면 주름과 잡티. 주름이나 잡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주름은 알겠는데 잡티는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나이가 들수록 잡티가 더 많아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다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직이 헐거워지다 보면 뭐 자외선이라든지 활성산소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조금만 봐도 잡티가 막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니 왜 가만두질 않는 거야? 사춘기엔 여드름 때문에 그렇게 괴롭히고 나이 드니까 또 잡티 때문에. 그렇죠. 주름이랑 잡티. 예. 그다음에 이제 눈 보겠습니다. 눈에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안구건조증. 그렇죠. 나이 들면서 또 눈까지 건조해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이제 각막하고 결막에 있는 콜라겐도 많이 부족해지면서 촉촉하게 막아줬던 이 콜라겐층이 많이 파괴되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근데 이제 보통요, 뭐 선생님 이제 피부에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피부에도 콜라겐이 있고 눈에도 콜라겐이 있고 근데 혹시 나이 들면 자꾸 이 잇몸에 탈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잇몸에도 혹시 콜라겐이 있나요? 그렇죠. 사실 여기 얘기되는 게 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좀 슬픈데요. 맞습니다. 잇몸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 많이 느끼잖아요. 이 잇몸도 콜라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치아하고 밑에 있는 뼈하고 연결하는 치근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근막의 성분도 바로 콜라겐인데 이게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잇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피곤해도 이제 많이 붓고 피가 나고 이렇게 치주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희 회원님 중에서도 안구건조증에다가 잇몸 수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게 콜라겐 부족 때문인 것도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잇몸에도 있고 다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장기에도 혹시 있겠네. 장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장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위점막, 장점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연동 운동도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기도 조금씩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고 콜라겐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소화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변비도 잘 생기고 이런 게 다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전신에 영향을 그러네요. 미치네요. 네. 이번에는 방광인데 방광 한번 보겠습니다. 요실금. 요실금. 어머 콜라겐 부족한 네, 요실금이라는 게 이제 요도 괄약근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도 괄약근의 8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럼 이 요실금이라는 건요. 저도 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걱정이 되고요. 네. 사실은 나이 들은 우리 여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요실금이라는 게 그냥 나이가 들면 자연히 와주는 따라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실금에도 뭐 콜라겐과 관련이 있는 네,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가요. 첫 번째, 여자한테 더 많잖아요. 여자가 요도가 짧아요. 요도가 짧기 때문에 요실금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화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콜라겐이 적어지면서 요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막 이제 불편한 거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해외 연구에서도 이렇게 콜라겐의 어떤 질하고 요실금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44명의 요실금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대조군 내부에서 약 21%가 콜라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요도 관략근 여기에 콜라겐이 한 80%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콜라겐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요실금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죠. 네, 진짜 콜라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여성들에게 문제가 더 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성 생식기관 중에 이 질이 굉장히 탄력이 또 떨어져요. 탄력이 떨어지다 보면 안쪽에 있는 골반 내 장기들이 다 아래로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질벽이 얇아지면서 글리코겐 같은 게 많이 감소를 하고 유산균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세균 감염의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콜라겐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혈관 한번 보겠습니다. 혈관에는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이런 것도. 그렇죠. 혈관도 콜라겐이 아주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이 좀 없어지게 되면 혈관이
뾰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동맥경화증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면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혈압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의 위험도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화의 원인 알아봤고 노화의 원인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특히 콜라겐이 부족하면 네. 어떤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것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특급 처방을 내려주셔야죠. 네, 오늘은 어떤 특급 처방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배우상 선생님께서 무려 5살 어려 보이는 특급 처방을 준비했다고. 5살. 한 살도 근데 5살이거든요.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예. 오늘 이제 그 얼굴 자체의 탄력 자체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탄력 자체가 늘어지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피부가 좀 탄력 자체가 얼어지고 또 기미라든지 이런 잡티 증상으로 해서 얼굴 노화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살 어려 보이는 동안지압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도와주실 연정의 MC하고요. 그다음에 원정의 배우님하고 네. 장애인 MC하고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5살 어려집시다. 야, 너무 어려지실 것 같아요. 20대 애시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앉아주시고요. 더 네. 젊어지면 어떡하죠? 제가 지압봉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네, 저도. MC도 하나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지압은 발제 지압입니다. 네. 그래서 발제라고 하는 것은요. 원정 선생님은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텐데요. 네. 이 머리카락 요 끝부분과 머리 부분 자체가 만나는 이 부위, 여기가 바로 발제예요. 여기를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 피부 탄력을 유지를 하고 우리 아까 콜라겐 부족하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잖아요. 그래서 탈모도 예방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부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지긋하게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쯤 되나요? 여기인가요?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발제라고 해서 여기. 머리카락과 이마가 만나는 부위 여기입니다. 여기를요 10초간 지긋하게 눌러주셨다가 뛰셨다가 다시 또 10초간 지긋하게 눌러주셨다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한 3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도 여기를 자극해 주시면 두통 효과도 두통이 있을 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네, 너무 시원한데 어떠세요? 네. 뭐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시원해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두통을 조금 많이 앓았는데요. 두통이 올 때 여기를 눌러줘 좋다고 맞습니다. 네.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압은 눈썹 부위에 있는 부분 혈자리를 눌러주시는 건데요. 앞쪽에 있는 혈자리와 눈썹 가운데 또 마지막에 눈썹 끝부분의 이 부분을 제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쪽에서부터 여기. 거기를 한 더 10초간 좀 지긋하게 눌러주시고요. 네. 중간 부분, 시원해요. 여기. 눈썹의 제일 끝부분. 끝부분도. 이렇게 해주시면 눈썹이 좀 처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 눈썹 자체는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 자체 부담도 좀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저도 피곤할 때 이렇게 눈 주변 꾹꾹 맞아요. 누르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눈썹이 심장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지압봉은 없어도 이제 손으로 제가 맞아요.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누르다가 여기 누르고 꽃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잘하고 계셨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눈 주변 아래쪽으로 가셔서 눈을 감으시고 난 다음에요. 안쪽에서부터 눈 안쪽부터 밑에 있는 부분, 끝부분까지 요 세 혈자리를 눌러주시면 밑에 부분이 처지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고요. 특히 눈은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의 피로도 조금 완화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얼굴에도 기본 장기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마 근데, 부분은 이제 심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눈썹 부분이나 눈 쪽 부분은 간, 또 코 부분은 비, 그다음에 턱 부분은 신장 기능하고 연결돼 있고요. 양빵 부분은 폐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자극을 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탄력뿐만 아니라 장부를 원활하게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번째 부분은 코 옆에 우리 광대뼈 있죠. 네. 요 밑에 부분을 따라서 눌러주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대장경락과 또 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시켜주시면 대장의 독소를 풀어주고 또 폐를 원활하게 해서 피부 자체 탄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영양혈에서부터 아래 화려혈까지 이렇게 따라가시면서 자극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게 누르는 곳마다 다 시원한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팔자주름 때문에 우리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 팔자주름에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볼살이 왜 좀 처져서 여기 나중에 턱으로 내려오면서 그 물독살이라 그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그거 도움 되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팔자주름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우리 콜라겐 자체가 탄력 자체를 유지하는데 지압에 좀 도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네. 입술 주변에들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입 주변? 예, 입꼬리 부분에 여기 부분에 지창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쭉 올려서 살짝 꼬리 부분을 웃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입술이 처지시는 것도 예방하실 수 있고 눌러서? 피부 탄력도 살짝? 위쪽 위로 살짝 자극을 주시게 되면 조금 더 통증이 좀 느껴지시죠? 네. 네. 시원한 아프진 느낌도.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입 주변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도 양쪽 다. 예, 양쪽 다. 시원한데 여기도? 그래서 이마에서부터 눈썹, 눈, 그다음에 지금 광대뼈, 입술 주변 말씀드렸어요. 5관절을 눌러주시게 되면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우리 5살에는 얼어 보이는 동안지압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압법 잘 배워봤는데 저는 이 봉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가전살까? 우리 가져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너무 시원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정리 씨는 아까 보니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저 얼굴을 골고루 이렇게 지압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예, 우리 얼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특급 지압법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뭘 먹어야지 뭐. 화요일에 밥상을 차리는 남자 철만의 밥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젊어지는 밥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요게 혹시 뭘까요? 에? 요거. 정답! 술안주. 정답. 술안주는 술안주인데 술안주 중에 뭘까요, 이게? 뭐지? 북어 아니에요? 예, 멀어서 안 보지 맞아요. 북어의 오징어. 껍질이죠. 껍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어 그러면은요, 이 말 그대로 동서남북 할 때 북자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물고기. 그래서 과거에 한 가을 정도에서 러시아 쪽에서 이게 함경도 쪽에서 잡아갖고 내려오다 보면 얘들이 마르죠. 네네. 그래서 마른 형태의 명태를 우리가 북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어의 껍질은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해장하시잖아요. 네. 술 먹고 그 네. 다음날. 맞습니다. 그 다음날 해장할 때 이 껍질 속에 있는 성분들이 해장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떤 성분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속에서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단 단백질이 풍부해요. 단백질 중에서도 콜라겐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게 명태보다도 한 3배? 한 4배 정도 더 많은 양으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오메가3라고 하는 그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도 역시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장에 좋은 아미노산,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북어 드실 때 껍질 버리고 북어 살만 드시면 반은 버린 거다라고 할 수가 있죠. 북어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또 많이 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네. 보통 뭐 콜라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족발. 맞아요. 족발하고 뭐 맞아요. 닭발. 네네.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잖아요. 그거 뭐죠? 돼지 껍질 같은 거. 그렇죠. 네, 돼지 껍질. 이렇게 주로 생각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을 먹으면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콜라겐을 먹어봐야 얘가 소화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육류, 즉 돼지 껍질이나 닭발 같은 것에 있는 콜라겐은 덩치가 커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걸 소화시키고 흡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매우 길고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명태 껍질 같은 곳에 들어있는 어류 콜라겐은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쉽게 소화되고 쉽게 흡수가 되는 특성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흡수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일본 교육과학문화부에 따르면요. 육류 콜라겐의 경우 단 2%만 소화 흡수가 되는 데에 비해서 어류 콜라겐은, 피쉬 콜라겐은 흡수율이 84%까지 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북어 껍질하고 또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콩이에요. 근데 콩을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콩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센스 있다. 콩떡 좋아. 왜냐하면 이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도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하나만 먹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을 같이 섞어 먹는 거. 그래서 앞에 북어 껍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콩에 있는 단백질까지 먹으면 몸속의 콜라겐 합성이 매우 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콩에도 이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옆으로 덤으로 네네. 귤도 준비를 했어요. 센스쟁이. 그렇죠. 그래서 이 요즘 귤 3종 많이 세트를 나오더라고요. 지금 앞에 준비했으니까 네. 빨리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완전 근데 콩떡의 송이가. 콩떡이 너무 맛있는데. 네. 야, 이 콩은 보면 노란 콩하고요, 검은 콩하고 보면 맛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뭐가 좀 달라요, 그렇죠? 껍데기 너무 맛있다. 맥주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인데요. 네. 야, 되는 건 다 먹어야 돼. 진짜 이게 회춘 밥상이라 그래서 그냥 가볍게 뭐 이 떡은 사면 되고 네. 귤도 요즘 나오고 북어 껍질까지 네, 네. 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압도 받았고. 네. 뭐 먹었으니까 이제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해야죠. 저희가 앞서 기대해달라는 말을 행운쌤이 했거든요. 기대할 만한 내용인지 행운쌤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센 행운쌤입니다. 네.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가고 주름살은 점점 늘어가고 세월이 야속해. 하지만 행운쌤과 함께 회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회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세월을 역주행하는 운동법입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운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다들 일어나시오! 네, 좋습니다. 네. 자, 자리 주시고요. 자, 세월을 역주행하는 운동법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겉 피부도 중요하지만 이 속 피부도 정말 중요합니다. 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해줌으로써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세월아 저리 가! 동작입니다. 자, 먼저 다리는 편하게 모아주시고요. 네. 양팔은 골반에 살짝 얹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는 왼발, 오른발 앞으로 밀어주듯이 천천히 움직여주시고요. 움직이실 때 이 골반과 이 Y라인 있죠? 괄약근, 그리고 여기 소극근, 그리고 이제 이 발목까지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실 때 상체를 너무 뒤로 가지 마시고 살짝 숙여주세요. 안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요. 자, 양팔은 이제 다리가 너무 A시가 잘하지 됐으면 않아요? 됐어요. 네. A시가 됐으면 다 됩니다. 자, 양팔은 위로 쭉 뻗어주시고요. 네.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세월아 저리 가잖아요. 저리 가! 아, 털어주는 그리고 거예요? 아래도 한번 쭉 뻗어서 툭! 툭. 툭! 툭! 아, 좋습니다. 자, 다리 한번 해볼게요. 5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툭! 둘, 툭! 셋, 툭! 넷, 툭! 다섯, 세월의 저리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 편을 여러분들만 5번 딱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오, 좋아요. 아, 역시 현대무용이니까 동작이 다르네요. 아, 좋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혈액순환 네. 제대로 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월을 역주행하는 운동법은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푸석푸석해진 피부에 수분을 촉촉하게 공급해줘서 주름을 쫙쫙 펴줄 수 있는 360도 회전 때리기 동작입니다. 자, 다리는 골반 넓이로 편하게 벌려주시고요. 자, 오른손은 외쪽 이 옆구리 쪽에 툭 얹어주세요. 자, 그리고 왼손 남았습니다. 왼손은 등 뒤쪽에 툭 쳐주시면 되는데요. 동작이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서 반대편으로 툭! 한 번 더 툭! 쳐주시고 신장과 간장 부위를 자극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리는 살짝만 투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옆으로 살짝만 앉아주세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시선은 손 끝을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 가고, 둘, 툭, 셋, 가볍게, 넷, 툭, 다섯, 툭, 좋습니다. 자, 우리 패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실게요. 네. 죄송합니다만 저기 편하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 여유 있으시네요. 시작, 하나, 툭, 둘, 툭. 좋습니다. 시선 좋아요. 시선 따라갑시다. 이렇게. 아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다 완벽하시니까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큐! 자, 모아서. 자, 오케이. 자, 비가 오는구나, 누구가니? 예! 괜찮죠? 자, 전진하는 시간 내고, 속과 지금 모두 챙기시네. 가자! 따라가!
자, 신장과 간장 부위를 톡톡톡 자극해준다. 자극해주고. 자, 살짝만 조금 빨리. 하나, 시선 빼야지, 시선. 좋았어. 자, 탱탱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까지 함께 탱탱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행운쌤이 원포인트 평소에 이 겉의 피부도 중요하지만 속도 깨끗하게 관리해주세요. 지금까지 행운쌤이었습니다. 행운쌤 들어가. 지금 들어가! 아우, 이게 어지러운데요? 머리를 막 돌려서. 시선이 따라가야 돼요. 시선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운동이 정신은 없지만 괜찮죠? 네네, 그냥 뭐, 따라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짧게 했는데도요. 예. 숨이 좀 가쁘면서 그렇죠. 열이 네네. 싹 예. 올라오네요. 맞습니다. 늘 운동과 함께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콜라겐이 근데 피부 미용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온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콜라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석구석에 당연히 콜라겐이 있고 이 콜라겐에 따라서 몸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몸속 여기저기에 다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제가 이제 한번 드셔보시라고 앞에 좀 예, 콜라겐. 음료 형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준비 많이 하셨네요. 운동했으니까 한번 마셔야죠. 딱 맛있어요. 냄새 너무 좋네요. 향이 약간. 네, 향 이거 마시기 좋다. 그렇죠. 예. 약간 체리 맛 나는 것 같아요. 과일 향이 싹 올라오죠. 괜찮은데요? 근데 이 콜라겐이 피부 탄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콜라겐이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 안쪽을 세포와 세포 사이를 꽉꽉 잡아주는 접착제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요. 왼쪽은 콜라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정상적인 피부고요. 오른쪽은 콜라겐이 부족해진 피부예요.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피부를 지탱하는 구조가 변하게 되니까 탄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떨어진다는 건데 제가 그동안 먹은 족발이 몇 쪽이면 맞아요. 이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보충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콜라겐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생성되는 부분 자체,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30대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가지고요. 50대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감소가 되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40대의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완경 이후에는 60대 이상인 경우 몸속 콜라겐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도 40대인데 빨리 관리해야겠네, 그죠? 늦은 건 아니겠죠, 그죠? 저희 어머니 보니까요, 완경 이후에 아무래도 피부도 좀 탄력도 떨어지고 푸석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콜라겐 좀 챙겨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겐이 더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완경이 되면 아까 호르몬 때문에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체내의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내 몸에서 쓰일 수 있는 흡수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가 많이 들여와도 이게 흡수가 안 되다 보니까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완경기 여성들이 이제 콜라겐 섭취한다 그러면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완경 이후에 중년 여성들에 과연 도움이 될까? 40에서 60세 이후의 중년 여성분들한테 12주간 콜라겐을 복용을 시켰더니 눈가주름하고 팔자주름 자체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라겐, 특히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드시게 되면 주름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콜라겐이 피부뿐이 아니고 온몸에 영향을 끼친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하면 생각나는 용어가 탄력이잖아요. 그런데 몸속에서도 이 탄력과 연관이 있는 조직에는 모두 다 콜라겐이 존재하고 콜라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말고도 있다는 거잖아요. 앞서 저희가 판넬에서 봤다시피. 그렇죠. 일단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대표적인 영양소, 단백질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겐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 자, 뭐 여러 군데에 있어요. 단백질 있는 것의 30%가 콜라겐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뼈, 연골, 내장, 방광, 눈, 치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이상 남성 53명에게 콜라겐을 섭취하고 콜라겐을 주고 근력을 테스트했어요. 자, 그랬더니 콜라겐을 섭취한 그룹의 경우
18.7 뉴턴메타, 즉 근력이 그만큼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콜라겐이 근육 증강에 좀 도움을 준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광 또 요도 관략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실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실금 자체를 예방하는데도 콜라겐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콜라겐 풍부한 음식 선배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족발이나 닭발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족발이나 닭발 그러면 네네. 공통점이 있죠. 씹으면 탱탱하다. 그 탱탱하죠. 네네. 그렇게 탱탱하다는 얘기는 질기다는 얘기고요. 질기면 그만큼 우리 몸속에서 소화가 어렵습니다. 소화가 어려우면 당연히 흡수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콜라겐은 소화 흡수를 위해서 사이즈가 작은 저분자 사이즈 형태의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육류 음식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덩치들이 좀 커요.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 비해서 이 물고기와 같은 곳에 있는 것들은 작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식품 자체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고분자의 경우에서는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음식으로 이걸 채울 수가 없으면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콜라겐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그쵸. 이 종류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작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 PC 콜라겐입니다. 네. 육류 콜라겐의 경우에서 사이즈는요 30만 달톤, 그러니까 화학적 단위예요. 30만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생선 껍질이나 비늘에서 얻는 PC 콜라겐은요 1000달톤.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래서 육류 콜라겐의 흡수율 같은 경우는 한 2%인데 PC 콜라겐의 경우에서는 가용 흡수율이 84%니까 42배나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g 섭취한다 그러면은요 육류 콜라겐은 4.2kg를 섭취해야 되니까 네네. 양이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효과를 보려면 한두 번 뚝딱 먹고 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기간 정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의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석 달 정도 연구를 하거든요. 12주 정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피부 탄력 상승, 눈가, 팔자주름 개선, 피부결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90일이나 12주 정도, 즉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뭐든지 한 3개월은 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곰이 사람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100일이거든. 이게 3개월씩은 해야 돼. 맞아요. 뭐 한 3일 뚝딱 먹고 효과를 기대하면 그 욕심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그 흡수가 잘 되는 PC 콜라겐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콜라겐 선택할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 콜라겐 자체가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물에 잘 녹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용성 콜라겐인지를 확인하시는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합성을 도우는 비타민 C가 같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비타민 C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산지 이력이 있는 것 반드시 챙겨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해썹 인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PC 콜라겐 먹을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어요? 과유불급 뭐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400mg이니까 이 양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보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셨을 때에는요. 설사나 매스크러움 같은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 PC 콜라겐이 출발하는 부분이 바로 생선이에요. 그런데 생선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자체가 알러지가 생기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벤져스 선생님들이 이 노화를 늦추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중요하다 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아까 말씀하셨던 정말 좋은 예죠. 곰이 사람 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100일. 100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노화를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피부 탄력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분입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온하고 적당하게 맞는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것, 약간 미지근한 물을 챙겨 드시는 것이
것이 노화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좋은 음식이 뭐냐, 뭐를 하면 피부가 좋아지냐 많이 물어보는데요. 사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신 건강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드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근력을 키워야지 체온이 올라가고 수분도 촉촉해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잘 지키시면 좋은 피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12일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의 탄력과 연관된 것은 모두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요. 단백질의 일종이자 몸의 단백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문제는 우선 영조대왕이 면역력을 채우기 위해 먹었던 이것은 채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슴의 뿔을 뜻하는데요. 면역력 강화와 치매,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정답은 생녹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워낙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셨던 원종래 씨.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콜라겐 그러면 정말 이 피부 얼굴 쪽에만 주로 많이 이게 좀 좋아져야지 하는 생각으로 먹었는데 온 몸에 다 필요한 줄 이렇게 몰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걱정하고 있는 고민, 뭐 요실금 쪽이라든가 네. 이거 위해서도 정말로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건강 정보 잘 챙기셔서요. 노화 늦추고 건강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화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금방 갈 것 네, 같아요. 오늘이 월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화요일이고요. 덕분에 시간도 빨리 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